네, 안녕하십니까. 공포지대병원 한방과장 장성환입니다. 오늘은 백혈구 감소증에 도움되는 한약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혈구 감소증 같은 경우는 항암 중에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여러 암 환우들에게 많이 도움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백혈구 감소증에 도움되는 한약 치료는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냐면 백혈구 감소증, 그 중에서 호중군 감소증이 뭔지를 제가 다뤄드리고, 두 번째는 백혈구 감소증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치료가 의과에 과립구 집락인자라고 있습니다. GCSF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러나 그 한계가 무엇이고 그것 때문에 어떤 대책을 또 한방 쪽에 도움을 같이 하면 좋은지를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백혈구 감소증에 그러면 한방 치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뤄드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한약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십전대부탕과 보증이탕과 인삼양탕에 대해서 차례적으로 이제 근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혈구 감소증, 호중군 감소증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혈구는 이제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가 백혈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백혈구는 대표적으로 이제 과립혈구가 있고 과립이 없는 혈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호중구가 대표적으로 과립혈구에 속하는데, 백혈구 안에서 호중구라는 게 한 60에서 70%가 이 호중구입니다. 이 호중구가 뭐냐면 보통 이제 식균작용을 통해서 세균이나 이런 곰팡이, 박테리아를 이 감염을 방어하는, 즉 감염을 방어하는 것이 바로 호중구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가립 혈구에서 림프구라는 게 있습니다. 림프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면역세포, T세포, B세포, NK세포 이런 면역세포가 B림프구입니다. 그래서 호중구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림프구를 방어하는 것도 대단히 암치료에서 중요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호중구 감소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혈구 감소증은 보통 백혈구 수치가 정상 수치가 보통 4천에서 10,000개 정도가 일반적으로 정상 수치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감소되면 백혈구 감소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호중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백혈구 감소증 이렇게 표현하면 호중구 감소증을 보통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중구라는 건 뭐냐면 백혈구의 하나의 종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골수에서 만들어진, 여기서 또 성장을 하고 우리 몸에 들어온 어떤 세균이라든가 진균 같은 것을 없애서 내 몸에 감염을 방지하는 역할,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가 감염이 생겨서 이제 돌아가셨단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우리 면역이 떨어져.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보통 호중구가 줄어들어서 세균이나 이런 진균에 감염이 돼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중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호중구, 백혈구 안에서도 이런 호중구가 감소하는 것을 호중구 감소증이라 하는데, 보통 절대 호중구세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혈액 검사를 하면 ANC라고 하는 적혀 있는 란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백혈구 수에서 아까 호중구는 비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비율이 이제 항암을 하면 비율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 백분율을 곱하는 것을 보통 절대 호중구세라 해서 ANC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ANC라는 수치를 보통 혈액 검사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1,500개 이상을 보통 정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러나 실무에서는 한 1,000개 이상까지를 보통 항암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통 1,000개 이상을 정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생리학적으로는 1,500개 이상을 호중구가 있을 때 정상으로 봅니다. 근데 만약 1,000개 아래로 떨어져서 한 500에서 1,000개 사이를 한 3등급 정도 되는 호중구 감소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감염에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GCSF라고 과립구 촉진제, 즉 호중구 증진 주사라는 것을 보통 처방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항암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맞게 되는데, 그런 기준이 되는 게 보통 1,000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500개, 0개에서 500개를 보통 4등급이라고 하는데, 많이 이거는 면역이 떨어진 거죠. 감염에 상당히 취약해서 역격리를 해야 되고,
입원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가이드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이렇게 가이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호중구가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균이나 진균의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몸이 면역에 취약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호중구가 감소하면 감염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이 호중구는 감염에 대한 방어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골수 기능이 억제돼서 거기서 백혈구가 잘 안 나오고 특히 호중구가 성장이 잘 못하면은 호중구가 감소하면 쉽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항암 중에 흔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보통 백근계 항암이라고 하는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또 탁신계 항암에 속하는 도세탁셀, 파클탁셀, 또 백근계 항암 옥살리플라틴, 독소루비신, 빨간약이라고 이런 약들이 보통 골수 손상을 주고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해서 골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정상 세포를 공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백혈구가 원래 떨어지면 안 좋은 건데 떨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많이 불리고 백혈구 감소를 잘 유발하는 그런 항암제라고 알려져 있는 항암제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항암을 하시면은 7일에서 14일 후에 보통 호중구 수치가 최하점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깊이가 많이 깊어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이후에 몸이 호중구가 회복이 되는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게 절대 호중구 수라는 게 있다 그랬죠. 백혈구에서 호중구 비율을 곱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이런 정상 수치에서 항암을 하면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1500개에서 500,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500개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 항암제별로 골수 독성이 많이 심한 항암제는 즉 항암제 종류나 강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깊이가 즉 호중구 절대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는 깊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몸에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두 다 감안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고요. 호중구 감소증이 특히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이 합병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항암을 하면 호중구 감소증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고 특히 발열과 동반된 호중구 감소증이 오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외래 급하게 이제 응급실에 오셔야 됩니다. 갑자기 열이 막 오르면 빨리 응급실에 오세요. 이런 말 들으시잖아요. 호중구 감소증과 발열이 동반된 거는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를 주는 거고요. 보통 전신 감염이 되면 이런 곰팡이나 박테리아 같은 또 이런 세균 같은 게 오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항생제를 쓰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입원 기간도 연장이 되고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종합병원에서도 그런 환자가 흔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호중구 감소증이 있는데 발열이 난다면 상당히 긴장하면서 총력 대응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호중구 감소증이 되게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암을 하게 되면 이제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을 하고 호중구 수가 저하되는 거죠. 여기다 발열까지 오면은 응급 상황이 온다. 빨리 대처를 해야 합니다. 보통 2시간 이내에 빠른 대처를 해야지 폐혈증이라든가 사망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런 빠른 대처가 필요해서 응급실을 빨리 오셔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을 보통 약자로 FN이라고 표현하는데 항암의 심각한 부작용 중에 하나로 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치료가 지연될 수도 있고 호중구가 너무 떨어지고 감염이 자꾸 오면은 항암을 계속 하기 어렵습니다. 골수 손상이 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항암의 용량이 감소될 수 있고요. 특히 이런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오면 이런 열이 나면은 특히나 그런 것들을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이런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모두 다 감염이 발열이 됐다고 해서 감염이라 보진 않지만 감염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우리가 예방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나 또 이런 것을 어떤 이제 균이 감염됐는지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항생제를 조절하는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 징후가 있는지 발열이 되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즉 38도씨 이상이 있거나 오한과 발한이 있으면서 열이 난다든가 인후에 염증이 있다든가 구내에 염증이 있다든가 항문근전 통증이 있다든가 소변이 잦고 자결감이 있다든가 설사나 기침이 있거나 또 상처가 있거나 이런 비정상적인 질부밀이 있다. 이런 것들이 감염의 징후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호중후 감소증이 있으면은 빠르게 병원으로 오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거에 대한 대비로 과립구 집락 인자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이거의 역할과 또 한계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CSF라고 해서 여러분이 항암 중에 흔하게 이 주사를 맞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과립구 집락인자, 주로 호중구를 증강하는 주사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항암을 하면 이 골수를 특히 억제하는 항암을 받을 때 이 호중구 감소증으로부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GCSF라고 알려진 이런 주사입니다. 보통 필그라스템 뭐 이런 상품명으로도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런 백혈구 촉진제라고 알려진 GCSF를 예방적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경우에 쓰게 되면 호중후 감소증이 최하점이 깊이라든가 지속 시간이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통 백혈구 감소나 호중후 감소가 좀 많이 심하게 되는, 보통 1000개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보통 이런 주사를 일반적으로 많이 맞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 촉진제라고 하는 GCSF에도 약간의 한계가 있는데요. 이제 복수의 이제 부작위 대조 시험에서 이런 항암하고 나서 이 발열과 동반된 호중 감소증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 이 GCSF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좀 봤더니 이것은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었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 이건 긍정적인 연구죠. 그런데 항생제 외에 이 GCSF를 받은 이제 발열성 호중 감소증에는 최근 리뷰에서는 전체 사망률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감염 사망률은 크게 줄이지 못하지만 이 발열성 호중후 감소증 자체는 확실히 예방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 입원 횟수나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는 음상적인 게 명확하기 때문에 보통 호중후 감소증에는 백혈구 촉진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게 됩니다. 지금 그럼 이 GCSF의 한계는 호중 감소증 중에 발생하는 감염이라든가 관련 합병증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지 못했다라는 또 연구가 있습니다. 또 이 GCSF는 NK세포의 활성을 또 억제하는 면역력 중에 좀 이런 암 면역을 좀 약간 억제하는 또 그런 좀 한계가 있는 게 보고가 돼 있어서 또 이런 GCSF를 맞을 때 좀 암 환자에게 좀 투여할 때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GCSF를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왜 이제 GCSF가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추지 못할까? 앞에서 이제 설명한 연구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바로 이 GCSF는 이제 숫자로, 즉 숫자 면역만 회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호중구 숫자는 증가하지만 이 기능적인, 이게 실제로 항균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감염의 방어의 능력이 좀 제한된다라는 그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영양 상태라든가 체력이 악화된 상태 그대로 이제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역 복구가 지연돼서 또 감염이 또 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백혈구, 특히 호중구만 이제 올리는 치료이다 보니까 빈혈이라든가 혈소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회복 지원이 없어서 전신 상태가 취약해서 감염 시에 합병증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좀 그런 한계가 있는 거고, 또 구강염이나 설사 같은 항암 부작용을 또 만약에 방치한다면 호중구 증상만 맞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염구 입구의 확대가 되든가 이런 구강염이나 설사 때문에 오는 감염이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균 침투가 많이 돼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비도 같이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GCSF는 이제 호중구나 백혈구가 올라가는, 숫자적으로 올라가는 걸로 보여서 숫자 중심 좀 치료가 되지만 환자의 전체적인 이 환자 전체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위험은 여전히 낮기 때문에 이 GCSF가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추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이 GCSF가 이제 골수성 성장인자, 이 호중구 감소증의 지속 시간이나 깊이를 감소하지 못하는 건 숫자적으로 빠르게 회복을 시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염과 관련된 질병률이라든가 사망률을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고되고, 그래서 항생제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는 추가적인
뭔가 한방의 도움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이제 GCSF를 왜 사용해야 되는가 한 번 더 정리가 되면 왜 반드시 써야 되느냐? 바로 항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항암 치료를 중단 없이 진행을 해야 되려면 호중구 숫자를 올려야 되는데 호중구가 너무 떨어지면 항암을 연기하기 때문에 생존율을 저하시킬 수 있고 또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 자체를 어쨌든 이 GCSF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방 효과가 명확하고요. 이 최저점, 즉 호중구가 최저점하는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과 항암제를 좀 용량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즉 생존 기간이나 무진행 생존율과 직접 연결되는 게 이 GCSF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이 약을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GCSF가 반드시 항암을 유지하고 용량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수적인 면역 회복도 상당히 중요한데 질적인 면역 회복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방에 특히 한약의 도움이 좀 받으셔야 될 수 있습니다. 전신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또 이 GCSF가 항암 중단을 방지하는 건데 또 한약을 통해서 항암에 지속할 수 있는 그 외의 여건을 같이 회복할 수 있는 좀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GCSF는 감염 이후의 시간을 감소를 시키는데 그 외에 감염 위험의 체질적인 기반을 감소하는 것이 한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쪽만, 즉 GCSF 한쪽만 하거나 한약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런 통합 종양학의 연구 경향의 보고입니다. 그런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제 의학과 한약이 좀 다르고 의학에서 보는 약이 있고 한약에서 있는 약이 있고 양방에 없는 약이 있다라는 거죠. 역할이 다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좀 혈구 수치를 좀 조절하고 급성 감염을 조절하고 이 수치 관리 중심의 이쪽에 주로 많이 발전돼 있다면 한약은 혈구 수치 조절도 중요하겠지만 환자의 전체적인 어떠한 회복을 더 중시하게 되고 특히 급성 감염 조절이 서양의학에 주로 GCSF나 항생제가 주되게 강점을 갖고 있다면 한방에서는 전체적인 컨디션을 올려주고 항암 자체의 부작용을 줄여주는 그런 것을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은 수치 관리 중심이면 환자 관리 중심, 인체의 몸 중심으로 한방을 좀 보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보강된다면은 서양의학의 좀 한계를 같이 좀 보강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장단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GCSF의 한계를 제가 앞에서 강조드렸는데 이 GCSF는 호중구 수의 수적인 면역을 많이 확실하게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보통 이따가 다뤄야되겠지만 한방에서는 몸을 좀 보강하는 약들이 보약이 주로 많이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십전대부탕, 보중이탕, 인삼약화탕 같은 약들이 백혈 감소나 호중구 감소를 많이 회복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적인 면역을 회복하는 것은 이쪽에 좀 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그러나 감염을 직접 면역 이외에도 감염 자체를 좀 줄여주는 예방적 효과가 한방에 면역을 높여서 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NK세포나 T세포나 이런 부활까지 같이 해주기 때문에 좋고 이 GCSF는 체력이나 피로를 회복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또 식욕이나 영양상태 개선하는 효과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쪽이 한방에서는 보약들이 이런 호중구 감소를 회복하는 효과도 있는 데다가 체력이나 피로를 회복하고 식욕이나 영양 상태를 함께 회복하는 효과가 있고 그런 것들이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거고요. 항암 치료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을 시키는 게 물론 GCSF도 있지만 한약을 통해서 좀 더 항암을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호중구 자체 숫자만 회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 면역체계 전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항암 치료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GCSF의 한계, 한방에 치료한 두 번째 이유는 항암치료의 지속 가능성이 생존율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도움되는 한약이 있다는 겁니다. 즉 발열이 동반된 호중구 감소, 즉 이런 감염이 됐을 때도 도움되는 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되는 약들을 추가적으로 쓰면 치료 중단에 어떠한 이런 지연이나 중단하는 예후를 악화시키는 것들에 추가적으로 한약을 써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급성기 감염에도 도움되는 한약이 있고 또 그 이후에 급성기 감염 이후에 이런 골수의 손상을 좀 회복시켜주는 한약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랫동안 항암을 하다 보면은 골수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는 항암을 줄이고 자꾸 휴약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한 방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또 급성기 감염증에도 같이 이러한 항생제 시너지를 주는 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구분해서 잘 써다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약의 목적은 항암 치료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이런 호전구 감소증에도 여러분이 감안해서 치료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외에 호전구 감소증 이외에 빈혈이나 혈습한 저하나 구내염이나 소화장애나 이런 실제적인 환자에게 도움되는 한약이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즉 구내염이나 인후통증, 즉 아까 말씀드린 감염, 호전구 감소증이 있는데 구내염이 있고 인후통증이 있으면 감염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쓰는 약을 먼저 씁니다. 저희도. 그래서 구미항년탕이나 감초사심탕, 또 반화사시도 이런 약들이 주로 이런 구내염이나 이 항암 중에 발생하는 인후통증이나 이럴 때 도움되는 약이고요. 또 설사나 복통, 장기는 이런 게 다 점막의 염증 때 항암해 오는 그런 감염 소견일 수 있는데 이때 도움되는 시정탕이나 반화사심탕 같은 약들이 추가적으로 감염도 줄여주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식욕부이나 영양이 저하됐을 때는 보조이탕이나 인삼양이탕 같은 보약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전신 소모감이나 피로에는 십전대부탕, 인삼양이탕, 보조이탕 이런 약들이 다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가 담도에 염증이 있고 또 감염이 되고 특히 폐렴 같은 게 동반되면 배농상급탕이나 탕리소등 같은 약들이 어떤 담도염이 합병이 돼 있거나 또 간으로 전이된 경우에 이런 처방들이 많이 항생제와 더불어 환우들에게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되고 있는 그런 처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혈구 감소증뿐만 아니라 한약은 다양하게 물론 의과에도 이런 데 도움되는 약이 있지만 한약 중에도 이런 항암 중에 이런 부작용에 도움된다는 근거가 되는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이런 약을 흔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실제적인 환자 문제를 해결해 줘서 이런 발열성 호전구 감소증이나 감염을 좀 줄여주고 또 근원적으로 호전구 감소증 자체를 좀 줄여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약이 필요한 이유는 왜일까요? 그냥 G-CSF만 맞으면 능사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강의를 드리는 거고요. 항암 중에 암치료 중에 항암은 상당히 필수죠. 근데 문제는 너무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같이 공격하는, 즉 정상세포를 같이 공격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그래서 호전구 감소증이나 피로, 구역감, 식욕저하, 체중 저하나 전신의 허약 같은 것이 동반되는데 이게 GCSF를 맞는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호전구 감소증은 좀 해결이 됐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치료 지속성이 떨어지고 생존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GCSF가 호전구 감소증 기간 자체는 단축시키지만 감염源자체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항암 중단을 막는 데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강되는 한약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감염과 관련된 사망률 개선에 GCSF가 뚜렷한 영향을 지금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치 회복, 즉 호전구 숫자의 회복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자의 전 상태를 좀 유지하고 항암 치료를 좀 예정대로 잘 받을 수 있게끔 또 끊임없이 이 항암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한약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항암에 의해서 전신쇠약이나 호전구랑 감염에 취약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또 구토나 설사나 식욕이 너무 떨어질 때 이것을 도와주는 한약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너무 필요하거나 체중 감소나 또 구강염증이라든가 삶의 질을 저할 때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결을 같이 해줘서 이런 한약의 어떤 최종 목표는 결국은 암치료를 중단 없이 유지하는 것, 지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백혈감소증의 구체적인 한약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2021년에 항암 중에 이런 발생하는 백혈감소증에 한약이 도움이 되는지를 무작위 대조 시험을 고품질로 된 체계적 컴퓨터 메타 분석을 한 연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한약을 항암과 같이 병용한 경우에 위약과 항암을 같이 한 거와 비교한 걸 제외하고 이 항암 단독 또는 서양의학과 항암을 같이 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이 항암제 유발 백혈감소증의 임상 증상을 효과적으로 한약을 쓴 군이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또 임상적으로 사용에 상당히 안정하고 이런 연구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다라는 연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1,053명 환자를 대상으로 14건의 무작위 배정인 비교 임상 시험을 한 연구이고요. 요게 관련된 연구 14건의 무작위 배경인 비교 임상 시험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 한약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팔물탕, 보중이탕 이런 약들이 대표적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유효성 평가를 보면은 이제 한약과 항암을 같이 한 경우가 항암만 한 경우 6개의 연구를 보면 메타 분석을 보면 항암만 한 단독에 비해서 한약과 항암을 같이 한 것이 백혈구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였고요. 또 이런 한약과 항암을 병용하면 이 GCSF, 호중구 증강 주사의 투여량과 별도로 호중구 숫자라든가 헤모글로빈, 빈혈 관계된 수치죠. 혈수판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한 것.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신체 활력 지수, 피로라든가 몸의 어떤 활력 지수가 떨어진 것도 같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유의하게 올라갔다라고. 호중구뿐만 아니라 빈혈 수치나 혈수판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몸도 회복된다라고 이제 보여진 거고요. 또 한약과 항암을 하고 또 이렇게 한 거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 하듯이 서양의학, 즉 양방약만 쓰고 항암을 하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6개의 연구를 비교해 봤더니 백혈구 수나 신체 활력 지수나 감염의 어떤 양이나 이 백혈구 호중구 증강 주사의 사용률, 이 백혈구 감소증의 발생률에 모두 유의하게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양적 치료만 한 것보다 한약을 병행한 것이 유의하게 좀 호전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이제 보고한 것이죠. 자, 요 연구는 2018년에 동의대학교에서 이제 항암 중에 이 백혈감소증의 한약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메타 분석입니다.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 가량을 분석한 건데요. 결론적으로 양약을 통한 지지적 치료에 비해서 한약 또는 한약과 지지적에 병행한 것이 항암제 유도 이제 백혈감소 환자의 백혈구 수 회복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고 또 이런 이상 반응이 양약에 비해서 오히려 낮은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약물의 경향성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초는 황기란 약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외에 당귀, 백출, 이게 황기와 백출, 당귀가 유독 많이 쓰였습니다. 이런 백혈구 호중구 감소증에는 그 외에 인상과 관련된 당삼, 감초, 여정자, 계열 등 그 외에 구기자, 백복령 순으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를 분석해 보면 한약 단독 치료가 지지 치료에 비해서 백혈 감소증에 효과적인 경우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 반응은 경미했고 한약 치료가 양약에 비해서 안전하면서도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황기를 가장 이제 이런 백혈 감소증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아까의 메타 분석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백혈 감소증의 화종 감소에 특히 한방에서 한약 안에는 황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백혈 감소나 특히 호종 감소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황기라는 이런 음식을 요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백숙에 많이 넣죠, 황기를. 그 황기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처럼 많이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어떤 게 있냐면 시클로포스파마이드라는 항암제가 있는데요. 요거에 백혈 감소증에 황기가 도움이 되는지를 봤는데 결과적으로 백혈 감소증에 이러한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효과적으로 안전하다는 실험 연구입니다. 이 항암제 유발 백혈 감소증이 이제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황기를 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정상군만큼 빠르게 거의 비슷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황기를 좀 진하게 달여 드시면 많이 백혈 감소증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호중구 감소증 역시 이제 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안 쓴 거에 비해서 호중구 감소가 7일 이후에 발생을 한다. 14일째는 최고치로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연구인데요. 5FU라는 주사제가 보통 소화기암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주로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 췌장암, 담도암에 주로 기본으로 많이 쓰이는 항암제인데요. 이 환기하고 같이 이렇게 항암을 하면서 계속 병행을 이렇게 쭉 환기를 넣었을 때 뭐가 좋은가 보면 기본적으로 환기로 인한 이게 말초 백혈구수가 회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보면 대조군이 이렇게 골수를 좀 비교한 이제 그 사진인데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백혈구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백혈구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난 상태에서 잘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환기를 쓰면 이렇게 골수가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농도를 높이면은 그 채워짐이 더 골수 밀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를 좀 회복을 시키면서 환기가 회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한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시리즈 강의로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한약에 대해서 많이 권고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의 의사들은 한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근거가 없으면은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사 한의사 제도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의사님들이 한약의 법적 권한이 없고 또 안타깝게 의대에서 한약을 배우고 있지 않아서 어떠한 한약이 이런 백혈구 감소증이나 호전주 감소증에 도움이 되는지를 정보를 얻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모든 의대가 의무교육이고 법적으로 의사들이 한약을 쓸 수가 있고 쓴 지는 1978년도부터 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연구 경험이 있고 또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실제 암치료한 의사의 900명을 연구를 해보면 2010년 기준으로 한 92% 정도가 한약을 쓴 경험이 있다라는 통계가 나온다는 거죠. 이 의사분들 선생님들한테 한약을 쓴 뭐가 좋은 것을 물어보면 항암의 부작용을 개선한다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방사선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 면역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써본 의사님들, 즉 일본의 의사님들은 양약도 쓰고 한약도 같이 써보고 같이도 써본단 말이죠. 한쪽만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본은 가이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약만 써라가 가이드가 아니고 한약을 병행하는 것이 암 치료에 항암을 더 오래 쓸 수 있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 해서 아예 가이드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지금 차이점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일본의 암치료 의사님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를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는데요. 이 연구는 간사이 대학에서 나온 연구인데 아까 제가 십전대보탕, 인삼야탄, 보지탕의 보약이라고 아까 강조드렸고 이게 GCSF만 쓰는 것보다 이런 보약을 쓰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앞에서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 기초 연구인데 인삼야탕이라든가 십전대보탕, 보지탕이 단기간에 이 호중구 집착, 이게 호중구를 좀 회복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도작용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됐다라는 기초 연구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암치료 전문의 선생님들이 십전대오탄, 보주이탄, 인삼야탄 약들을 써보면 항암 중에 발생한 골수 억제 예방 효과가 있고 이 GCSF 제제의 투여량을 감소시킨다. 투여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중구의 깊이가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 효과가 있다. 투여량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련된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서는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런 약들을 백혈감소증을 흔하게 발생하는 것들을 좀 줄여주려고 이 GCSF 투여량을 줄여준다는 이제 그런 근거가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한약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한약을 알아보는데요. 일단 십전대보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십전대보탕은 어떤 근거가 있느냐면 이 항암이나 방사선 후에 골수 억제에 대해서 조혈관 세포를 증가시킨다는 실험 연구가 있고 실제 사람을 대한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RCT에서도 보고되어 있는데 이 대조군에 비해서 십전대보탕을 투여한 군에서 백혈구 감소 시작 시기가 유의하게 연장된다. 그러니까 늦게 이렇게 백혈구 감소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또 감소 시작부터 최저치까지 도달하기 위한 유의하게 길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늦게 최저치까지 도달하니 유의하게 길도록 도달이 늦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는 대만에서 맥케이 의대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2012년에 유방암에 십전대부탕을 세포독성 항암을 하면서 회복이 되는지를 연구해 본 실험입니다. 우리가 3주간을 쓴 건데요. 유방암에 이제 십전대부탕 쓴 경우 47개의 경우, 그리고 안 쓴 경우 257, 이제 항암을 하는 횟수들을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일반적으로 유방암에 쓰는 항암제들입니다. 시클로포스파마이드, 앞에서 했던 것죠. 환기하면 설명했던 항암제들인데, 5FU, 에피로비신, 독소르비신, 도세탁셀, 가장 기본적으로 유방암에 쓰는 세포독성 항암인데요. 이때 이제 십전대부탕을 쓴 경우랑 안 쓴 경우랑 비교해보고, 또 GCSF 백혈구 증강주사를 십전대부탕 사용 중에 쓴 거, 또 십전대에 사용을 쓴 거를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십전대부탕을 쓰면 이 백혈구 증강주사를 유의하게 덜 맞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여기는 126번, 여기 18번이니까요. 그래서 유의하게 십전대부탕을 쓴 게, 백혈구 증진주사를 덜 맞게 한다. 이퀄, 백혈구 감소증이 1000 아래부터 보통 많이 이걸 GCSF 이 호중구 감소가 되면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 발생 비율을 많이 줄여준다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얘는 십전대부탕을 쓴 거는 백혈구 감소도 훨씬 더 이게 덜하게 수치가, 그리고요 호중구도 훨씬 이쪽이 더 높죠. 또 빈혈 수치도 이쪽이 좀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전대부탕을 유방암의 세포독성 항암을 할 때 이 백혈구수, 특히 호중구수나 헤모글로빈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십전대부탕은 이 항암 중을 하는 유방 환자들이 혈액톡신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가 돼 있고, 대만에서도 그래서 유방암 중에 십전대부탕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일본의 의사들도 유방암의 세포독성 항암을 할 때 십전대부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면 ANC라에서 절대 호중구수라가 있다 그랬죠. 보통 1000개 아래를 보통 3등급, 500개에서 1000개가 3등급이고 500개에서 0개까지가 4등급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보통 GCSF라는 과립구 증진주사, 호중구 증진주사를 맞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3등급, 4등급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만의 맥케이 대학에서 연구를 해보니, 이 항암 중에 이 십전대부탕을 쓴 구는 이 3, 4등급의 백혈 감소증이 한 14.9% 나오는데, 안 사용한 경우에는 44%, 약 2배 이상 차이가 났고, 이 호중구 감소 역시 3등급, 4등급이 십전대부탕을 쓰면 19.6%, 한 20%죠. 안 쓰면 한 44.8%로 한 2배 정도가 십전대부탕을 쓴 게 GCS 이런 호중구 감소증의 3, 4등급이 줄었다는 거죠. 이것은 GCSF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유지가 됐다. 그러니까 요 사용 관계없이 한약 십전대부탕 쓴 게 최소한 2배 정도 덜 발생하더라는 거죠. 이런 호중구 감소나 백혈 감소가 실제적으로 이게 근거입니다. 보신 대로 십전대부탕을 투여한 것이 투여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이게 사람 이쪽은 80명, 이쪽은 7명, 4등급 여기는 0명, 여기는 31명이죠. 여기도 호중구 감소도 여기 9명, 64명. 이게 비투여건이 유의하게 높습니다. 4등급이 여기는 0명, 여기는 43명이죠. 그죠? 그래서 43, 이건 N수니까 43군이 이렇게 횟수가 이렇게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십전대부탕을 쓰면 왜 좋으냐? 호중구 백혈 감소증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3, 4등급이 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근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맥케이 대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십전대부탕이 유방암 항암 중에 특히 혈액독성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혈액독성 완화에 효과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소화기 암이라든가 여러 암에 십전대부탕을 연구한 연구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이걸 다 다루지 못하지만 어쨌든 십전대부탕이 대표적으로 호중구 감소증을 줄여준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중이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중이탕은 이제 골수 억제에 대해서 또 많이 사용되는 약인데요. 실험 연구에서 이 백혈구수 감소가 유의하게 경감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사람을 대상한 임상에서도 호중구 감소가 분명히 억제되었다. 그리고 뭐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자, 그 연구에 대한 중에 하나가 임상 연구인데요. 이 가와사키 의대에서 나온 연구인데, 난소암, 보통 여성암, 난소암 같은 경우는 항암을 이제
파크리탁셀 이런 항암을 하게 되는데요. 카보플라틴 이런 걸 하면서 골수억제에 쓰였던 건데요. 연구에서 이제 보주이탕을 썼더니 안 쓴 군에 비해서 백혈구나 호중구, 헤모글로빈, 혈수판이 유의하게 우리가 감소가 줄었다는 거고, GCSF 사용 개수 역시 이쪽이 줄었다는 겁니다. 즉 호중구 감소가 훨씬 덜하다는 거죠. 가와사키 의대 부속 부인과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대상은 이제 여기 해당 난수암 환자 7명을 대상으로 30번의 항암을 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거고요. 항암제는 파크리탁셀, 카보플라틴이 전 세계 표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난수암에도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요거 할 때 보주이탕을 하루 3번 복용을 한 겁니다. 4주간 항암 전 투여 7일 전부터 4주간 투여한 것과 안 투여한 것을 비교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백혈구라든가 호중구라든가 이게 이 항암제 투여 직전 수치하고 투여 후의 최저치, 즉 이 차이를 본 겁니다. 절대 감소수를 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차이가 얘는 2,700개 감소폭이 투여 전하고 투여 후하고 비교했을 때 감소폭이 더 적고 이쪽은 감소폭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좀 더 감소가 억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중과 백혈구 수치가 감소가 억제되고, 호중구 자체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감소폭의 차이를 본 겁니다. 그리고 GCSF의 숫자도 얘는 1.5개를 썼는데 3.1개, 거의 2배 정도 더 썼다는 거죠. 안 쓴 경우가. 그래서 이 보주이탕을 꾸준히 이 파크리탁셀, 카보플라틴이라는 난수암을 같이 썼을 때 이 골수 억제가 이제 훨씬 더 유의하게 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빈혈과 관계된 헤모글로빈 수치도 이쪽이 훨씬 더 유의하게 감소가 억제됐고, 혈수판 수치도 감소가 억제돼 있습니다. 이제 감소된 것이 전후의 차이를 본 건데요. 감소가 더 억제됐기 때문에 이런 호중 감소 이외에도 빈혈이라든가 혈수판 감소에도 이쪽에서 유의하게 도움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한약의 앞에서도 강조한 게 이런 백혈구, 호중구를 줄여주는데도 얘는 보주이탕은 도움이 되는데 그 외에 빈혈에도 도움이 되고 혈수판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외에도 얘는 이제 보주이탕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항암에 의한 소화기 증상이라든가 이런 골수억제에 대한 부작용이 경감대 보고가 이렇게 여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임상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연구 임상연구 이렇게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의 삶의 질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체 반응 조절제라 해서 BRM이라 해서 잠들어 있는 면역 세포를 부활하고 조혈 작용이 있는 게 대표적으로 10주년대부터 앞에 설명한, 그리고 보주이탕이 다 그런 계통의 약이라는 거죠. 그 외에 이런 보주이탕을 쓰면 좋은 점은 이 소화기 증상도 좋아지게 하고 전신의 권태감, 피로감도 같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 GCSF는 소화기 증상이나 피로를 회복하지 못하지만 보주이탕은 그런 쪽에도 회복을 해주는데 소화기 증상이나 특히 식욕부진이라든가 오신구토도 개선 효과가 86%, 이 오신구토 개선이 69%, 전신권태감 개선도 86% 높은 비율로 이런 그 외에 백혈 감소 이외에도 여러분이 많이 이런 것들 힘들어하잖아요. 울렁울렁거리고 식욕도 없고 이런 거를 같이 개선한다는 거죠. 이 보주이탕 자체가. 그래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 GCSF 사용 개수가 이게 보주이탕을 쓴 게 이런 유의하게 이것이 보주이탕을 쓴 군이 유의하게 덜 쓰게 했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GCSF는 NK세포 활성을 좀 억제하는 것을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는데 억제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림프구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호중구 쪽을 주로 회복하는 게 GCSF 하는 거기 때문에 한약의 도움으로 T세포라든가 NK세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올려야 되는데 이 GCSF는 NK세포 오히려 억제하는 좀 그런 한계가 있는데 보주이탕은 이 NK세포를 같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 NK세포 같이 올려주면서도 호중구도 같이 올려주니까 이 같이 올려준 효과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생체 면역 방어를 같이 하면서 감염을 더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이 GCSF는 보통 고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고가의 약으로 쓰이는데 상대적으로 보주이탕이 저렴합니다.
그 외에도 체력 저하라든가 피로나 권태라든가 식욕부진에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응이 있기 때문에 이 백혈 감소에 또 예방을 해주는 또 효과도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큰 장점이 있다라고 이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이탕은 이런 항암 중에 이런 전체적으로 병행한 것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다만 이 항암을 할 때 골수억제 경감 효과는 십전대보탕이 더 좋다라고 보이고, 보조이탕보다 더 이런 골수 조절 작용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쓸 수만 있다면은 십전대보탕을 먼저 쓰고, 만약에 이 십전대보탕 그러나 단점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숙지향이라는 약이, 사물탕이라는 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력이 좋아야 되고 설사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항암 중에 환우들이 많이 소화불량과 설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십전대보탕을 못 쓰고 그때는 보조이탕을 씁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을 보통 가이드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양액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삼양액탕은 기후대 의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역시 이것도 부인감 앞에 했던 파크레탁셀, 카보프라티 이런 항암을 할 때 인삼양액탕을 부인감 사람 내에 이런 수술 후 방사선이라든가 항암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인삼양액탕을 투여해 봤더니 자각제한 개선도가 개선 이상이 한 40%, 약한 개선 이상이 66%, 또 주치의 선생님들이 볼 때 전반적인 개선도는 43%, 약한 개선이 70%. 이건 내 몸의 증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증상이 이런 호전 효과가 있다. 이런 보약이죠. 인삼양액탕이. 또 이 약을 쓰면 백혈 감소가 유의하게 억제되고, 특히 그러니까 이 가료 중에 본방을 쓰면 이게 이제 이런 방사선인 항암에 이렇게 하면서 본방을 쓰면 이렇게 백혈 감소가 유의하게 억제되고, 이런 이후에, 이 항암 방사선 이후에 사용을 하면 백혈 감소가 개선이 되는 것이 인정되었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삼양액탕 역시 백혈 감소를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임상연구에서 보고된 한약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백혈 감소는 어떤 거냐면 혈액 검사에서 한 4,000개에서 10,000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아래로 떨어진 것을 백혈구 감소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중에 호중후 감소는 보통 1,500개 이하로 떨어진 것을 호중후 감소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이렇게 한약과 항암을 병행한 경우가 한약을 같이 항암 중에 같이 쓴 게 항암만 단독을 한 경우, 또는 양방약만 같이 항암과 같이 한 거와 비교했을 때 항암 유발 백혈 감소증의 전체적인 인삼 증상, 호중 감소증이 줄거나 전체적으로 그 외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들이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RCT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이 백혈 감소증, 호중 감소증엔 특히 이제 환기가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십전대보탕, 보조이탕, 인삼양액탕이라는 약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약초가 바로 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러 백혈 감소증이 있다면 보통 통합종약 가이드에서도 대표적으로 환기는 안전하고 이런 백혈 감소증을 회복하는 효과와 NK세포를 부활하는 효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음식으로 많이 가이드하고 있는 것이 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고해 보시고요. 백혈 감소증이나 호중 감소증에 다빈도하는 약은 십전대보탕, 보조이탕, 인삼양액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다섯 번째는 항암 할 때 이렇게 골수억제 경감효과는 십전대보탕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중에 만약에 그냥 십전대보탕을 쓸 수 있으면 쓰지만 얘가 소화불량이나 설사할 때는 못 쓰고요. 그러나 만약 그런 경우에는 보조이탕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제 감염이 심하고 만약에 그런 염증 치주 있고 실제로 감염이 많으실 때는 이런 보약을 먼저 쓰는 게 아니고 항생제를 좀 더 우선시하고, 한방에서도 이런 보약 중심이 아니고 항생제에 도와줄 수 있는 배농상급탕이나 당뇨소독원 같은 약을 먼저 써야 되는 것을 보통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백혈구 감소증의 한약에 필요한 이유는 G-CSF는 숫자를 주로 늘리는, 호중후의 어떤 숫자를 늘리는 치료라면 좀 더 한약을 이제 환자를 버티게 하는 치료가 한약이 있고, 호중 감소증을 예방도 하고 그 외에도 빈혈이라든가 면역세포를 높인다든가 또 염증을 완화하는 치료들이 한약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같이 하면은 좀 더 항암 치료를 완주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백혈감소증에 도움되는 한약 치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